준비됐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파셜 AI 스터디에서 3D 다이나믹 싱그래프 발표를 맡게 된 권용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발표하게 된 논문의 풀 네임 같은 경우는 3D 다이나믹 싱그래프 액셔너블 스파셜 퍼셉션 및 플레이시스 오브젝트 앤 휴먼스라는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MIT 스파크 랩실에서 그 만든 출간된 논문이고, 사이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자 기준으로 228회, 그리고 출간 학술지는 로보틱스 사이언스 앤 시스템스의 20년도에 출간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 메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 시각 관성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실시간 3D의 동작 장면 그래프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이제 이걸 활용해서 로봇이 복잡한 동작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메인 컨트리뷰션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공간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고수준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유기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금 단순하게 그냥 예시로 2 층에서 실험 장비를 가져와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한 빌딩 같은 곳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이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아예 이 공간에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혼잡한 환경에서 자율 시스템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멘틱 맵을 구축을 해서 좀 동적인 신 그래프를 형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로봇이 혼잡한 환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 형 좀 많이 붐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계층적인 표현을 다루기는 했는데요. 이제 좀 제한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2D 환경에서 진행이 됐었고, 좀 정적인 환경이죠. 뭐 사람이나 로봇이나 이런 물체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해지면서 좀더 이 공간에 대해서 이해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계층적인 맵에 대해서 어 이 매핑을 하려고 연구가 좀 쏟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객층적인 표현이랑 이러한 풍부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비계층적인 표현에 대한 간극을 좀 좁히기 위해서 계층적인 구조를 갖추면서도 풍부한 표현을 방식을 설계하는 시도를 한 게 이 3D 다이나믹 싱그래프 형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논문에서 게재된 컨트리뷰션은 총 4 가지인데, 제가 살펴봤을 때는 어 일단 크게 2 가지로 생각을 해서 총 2 가지만 일단 기재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DSG라고 해서 3D 다이나믹 싱그래프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 레이어 구조의 다이렉티드 그래프를 형성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노드랑 엣지들이 당연히 그래프다 보니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노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개념, 뭐 방이라든지 이 에이전트라든지 어떤 객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이나 이 객체와 방이나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적인 관계를 설명하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사람이 B라는 방에 어떤 T라는 타임에 존재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좀 하이라키컬한 구조의 형태로 나타내지고, 이 엣지를 통해서 장소와 장소 간의 연결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동적인 객체들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와 좀 유기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에서는 일단은 사람을 타겟으로 하고 사람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동적 객체들에 대한 3D 포즈랑 메시 같은 것들을 추정을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스파셜 퍼셉션 엔진이라고 해서 스핀이라고 해야 될지 스파인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스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스핀이 두 번째 컨트리뷰션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 DSG 구축하는 시스템을 의미하고요. 이제 기존과는 좀 다르게
이제 비주얼 관성 데이터만으로 DSG를 자동 구축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 세그멘테이션을 통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하면서 소타 모델인 객체와 사람 감지 소타 모델이랑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통합해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혼잡한 환경에서도 강인하게 객체나 로봇이나 사람 노드들을 추론을 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좀 강력한 DSG를 형성할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 나머지 세 번째, 네 번째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컨트리뷰션은 좀 더 사실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실험이나 테스트를 진행하고 강인함을 증명했다는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좀 더 유기적으로 이해를 해서 동작할 수 있게 도움을 줬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1 번, 2 번을 통해서 나온 결과론적인 얘기 같아서 일단 생략했습니다. 이 3D 다이나믹 싱그래프의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이렇게 총 6 가지가 있는데요. 이 6 가지를 사실 원래 릴레이트 워크를 잘 안 보는데, 기재를 한 이유는 이 6 가지가 총 융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나온 개발을 한 게 연구를 한 게 3D 다이나믹 싱그래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싱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발표해 주신 분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이제 Representations and Abstractions in Robotics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센서 데이터랑 의미론적 정보를 좀 결합한 지도 모델을 계층적으로 구축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Matrix Semantics in Reconstruction 같은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3D 환경에서의 기하학적 정보랑 이 요소들에 대해서 시멘틱 데이터를 결합을 해 가지고 다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기술이고, 어 네. 슬램 앤 VIO in Dynamic Environments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시는 그 슬램이나 Visual Inertial Odometry 그 항법을 똑같이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도 그냥 사람의 그 자세를 추정하는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기술이고요. 이 6 가지가 한 군데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게 3D 다이나믹 싱그래프라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3D 다이나믹 싱그래프의 형태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노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 즉 객체나 방이나 에이전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고 있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드 쌍 단위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들었지만 A가 방 B에 T 시간이 있었다. A가 물체 B 위에 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게 되고요. DSG의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파셜한 좌표랑 모양이랑 바운딩 박스 같은 것들을 속성으로 포함을 하게 되고, 이거를 계층적 그래프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 계층적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 매트릭 시메트릭 메쉬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환경 내에 있는 모든 정적 요소들을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의미론적인 주석이 달린 3D 메쉬를 전체적으로 합쳐진 것을 나타냅니다. 얘 같은 경우에 속성으로 이제 3 차원 위치나 법선, 그리고 RGB 색상, 그리고 범용적인 의미론적 레이블을 갖게 됩니다. 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정적 요소만 포함을 하기 때문에 동적 객체에 대한 메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에이전트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랑 에이전트에 대한 노드입니다. 이 에이전트랑 오브젝트의 차이점은요, 오브젝트는 스태틱한 객체인 거고 에이전트는 이제 다이나믹한 객체입니다. 뭐 사람 같은 게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이제 오브젝트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물로 간주되지 않는 요소들입니다. 이제 벽이나 바닥 같은 것도 정적이고 책상이나 이런 것도 다 정적인데, 이런 벽, 바닥, 천장, 기둥 같은 구조물들은 이런 것들을 구조물로 간주를 하게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노드로 표현을 해 가지고 이제 3D 오브젝트 포즈나 바운딩 박스, 그리고 의미론적인 클래스, 뭐 의자라든지 책상에 분류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속성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환경 내에 대한 동적 객체인데요. 일단은 이 논문이랑 실험에서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량이나 자전거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고는 이제 논문에는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제 이 논문 같은 경우에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 들어갔을 뿐이지 뭐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좀 변경이 되면은 다른 동적 객체들도 에이전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 동적 객체이기 때문에 3D 시간에 따른 3D 트래젝토리를 나타내는 3D 포즈 그래프를 속성으로 하나 첫 번째 속성으로 가지게 되고 이제 비강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메쉬 모델 이제 마지막으로 의미론적인 클래스를 갖고 있는 의미론적 클래스를 해서 총 3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연구에서는 하나의 에이전트로 모델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소랑 구조물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소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공간들을 모델링을 하게 되고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벽이나 천장 같은 이런 공간을 나누게 되는 경계 요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어 있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비어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장소 간의 이동 가능성을 이제 엣지로 가지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나 두 장소 간에 이제 직선 거리로 이동 가능할지 아닐지 그거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해서 엣지를 형성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제 토폴로지 맵을 형성을 해서 패스 플래닝 같은 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럭처 구조물이죠. 구조물 같은 경우에 벽이나 바닥, 천장, 기둥 같은 거에 대한 요소들을 나타내고 얘 같은 경우에 3D 포즈나 바운딩 박스, 이제 시멘틱 데이터를 속성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 구조물들에 대해서 왜 이것들을 가지게 되냐에 대해서는 이 공간 분할을 위해서 의미론적 클래스랑 좌표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쪼끔 이따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 위치한 방이랑 엣지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어 4랑 5 같은 경우에는 룸이랑 빌딩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앞선 발표자분께서 말씀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이제 복도나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방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고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일 건물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노드나 엣지들에 대한 복잡한 집합으로 만들게 됐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플래닝을 하고 커리에를 주고받음으로써의 노드 선택을 하는 데에 대한 좀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합 가능성을 더 많이 할 수 더 많은 조합을 할 수 있게 조합 가능성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이 각 노드들 같은 경우에는 의미론적 클래스나 의미론적 데이터, 좌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 레벨 플래닝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속성값들을 다 상세하게 가지게 됐고 바운딩 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나 이 오브젝트와의 충돌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닫힌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층이랑 방에 대한 층 사이에 층이 또 새롭게 스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층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객체들 간의 연관성을 계속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장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 두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각 노드랑 엣지들을 어떻게 땄냐에 대해서 어떻게 추출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레이어가 됐던 매트릭 시메트릭 메쉬 같은 경우에는 키메라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곧 발표가 키메라 논문에 대해서 있을 예정인데 간단하게 구조를 보시면은 키메라 VIO, 키메라 RPGO, 키메라 시멘틱스, 키메라 메셔 이런 이 형태로 있습니다. 키메라 VR 같은 경우에는 평소 아시던 슬램 같은 비주얼 이너션 오토메터리 이 시스템이고요. RPGO 같은 경우는 포즈 그래프 최적화를 위한 모듈,
메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레임과 다중 프레임 간의 이제 메시를 생성하고 이거를 최적화시켜 주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핵심으로 봐야 될 거는 키메라 시멘틱스 같은 경우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키메라가 이제 복스블록스 기반으로 이제 유크 ESDF를 사용해서 이제 의미로적 어노테이션이 된 메시를 생성하는 볼륨 기반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테레오 이미지를 받는 걸로 일단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시멘틱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 카메라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파노프틱 2D 세그멘테이션을 형성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게 돼서 이거를 베이지안 업데이트 방식으로 3D 메시를 라벨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일단 스테레오가 꽂혀 있는 것도 의미이긴 하지만 좀 기존의 시멘틱 하는 방식과 좀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으로 이제 에이전트에 속하는 로봇 노드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실험과 연구에 있어서 유일하게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로봇 에이전트 노드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키메라 RPGO에서 특정 타임 스탬프를 에서 이제 어 이 자신의 포즈랑 주변 위치들에 대한 포즈를 좀 설명하기 위한 비주얼 이너셜 그래프를 직접 생성하게 됩니다, 이 모듈에서. 그래서 이 로봇에서 좀 혼잡한 환경에서 이동을 해 가지고 VIO 같은 경우에 원래 IMU 데이터 기반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루카스 카나데 트래커라고 해서 이 광학 카메라에서 측정되는 모션 값을 이용해 가지고 IMU처럼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대체를 해서 측정을 하게 됐는데, 어 그거를 통해서 어 이 회전 이 IMU를 사용 안 했는데 일단은 편하게 설명을 위해서 IMU라고 칭하겠습니다. IMU에 대한 회전 값들을 직접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피처 트랙에서 아웃라이어들을 좀 다 제거를 해 주고 이 로봇 노드를 다시 생성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로봇 노드에 대해서 이 각 객체들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위해서 CAD 모델을 제공을 해 가지고 두 개를 매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매칭에 대해서는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CAD 모델을 제공한다, 가정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CAD 모델 제공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따로 데이터베이스처럼 갖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재도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이제 휴먼 노드랑 이 휴먼 노드에 대한 트래킹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일 3D 포인트나 3D 포즈 같은 것들, 뭐 스켈레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지만, 이 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텐스 타이밍 베어링 메쉬 모델을 통해서 사람의 형태를 직접 추적을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먼저 감지를 해야 됩니다. 감지를 하고 그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추정을 한 다음에 이 추적 같은 경우 이 추적을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는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형태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프 CNN 접근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 네,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이렇게 직접 추정을 맞춰 가지고 트래킹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 얘는 이제 단일 이미지에서 SMPL 메쉬 모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3D 위치를 직접 리그레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 복잡해 가지고 일단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드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 동적 객체에 대해서 추적 트래킹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노드가 특정 시간대에 대해서 사람 몸통 포즈에 나타내는 포즈 그래프를 먼저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속된 포즈들을 이제 제로 벨로시티 프라이어라 해 가지고 뭐 예시를 들면은 이렇게 이동하다가 쓰게 되면은 이 속력값을 0 으로 다시 초기화시켜 주고, 이동할 때 다시 속력값에 대한 그 부여를 해 주게 되는 형태의 그런 형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모델링 인자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시간에 대해서 이제 포즈에 대한 프라이어 팩터로 모델링을 하게 되고, 이 각 이 포즈 그래프와 각 노드에 대해서 이전에 추정했던 3D 메쉬를 통해서 다시 저장을 하고 이 추정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이 아무래도 동적 객체다 보니까 좀 신뢰성 있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아웃라이어에 대한 제거가 명확하게 돼야 되고, 데이터 간의 연결성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데이터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객체들에 대한 각각의 데이터들에 대한 연관성도 말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각각의 노드가 온전하게 잘 연결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이제 부분 어 이제 강의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멀리서 감지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0 픽셀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감지를 아예 안 하는 걸로 형성을 하게 되고, 시간 t에 대해서 사람이 감지가 되면 됐을 경우에 그 이전 시간대 뭐 t-1 시간대, t-2 시간대 이런 시간대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메시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포즈 그래프 측정에 추가가 되고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일관성이 쪼끔 모호했었는데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이전 시간대에 대해서 스켈레톤을 추출을 하고 현재 시간대에 대해서 골 에 대한 사람의 포즈랑 골격이랑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것이 유사한지,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 스켈레톤이랑 사람의 메시가 물리적으로 유효한 움직임을 갖는지 확인을 해서 이게 일관성이 있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고, 최대 허용 관절 이동 거리라는 것을 이용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3m/s를 설정을 해서 관절이 이 속도 내로 움직이게 됐을 때 물리적으로 타당하다, 사람이다, 동일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일관성이 없을 경우에는 포즈 그래프를 다시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체에 대해서 모를 겨 어 모양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방식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키메라 시멘틱스 부분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미 음영적 라벨을 다 추출을 했기 때문에 스파인에서 이제 메시에서 특정 클래스에 대한 해당하는 부분을 추출을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유클리디안 클러스터링을 수행해 가지고 이 객체랑 이 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스턴스 단위로 분할을 해 버리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분할된 군집 내에서 이 세부 객체에 대한 중심점을 추출을 하고 어 글로벌 좌표계, 월드 좌표계에 대해서 방향이나 이 바운딩 박스 같은 것들을 다 정렬을 시켜 줘서 계산을 해 가지고 매칭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제 반대로 이 물체 모양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경우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도 마찬가지로 키메라에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 라벨을 이미 포함을 하고 있고, 네, 포함을 하고 있고, 스핀에서 이제 아까 전과 같이 알려지지 않은 객체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해당 객체 클래스에 대해서 CAD 모델이 제공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CAD 모델이 제공이 됐을 경우에 이 CAD 모델과 형상을 맞춰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일단 CAD 모델이랑 키메라에서 추출된 해당 객체 메시를 이제 3D 키 포인트를 추출하게 됩니다. 이 추출을 한 다음에 CAD 모델의 키 포인트와 키메라에서 나온 세그멘테이션의 키 메시의 키 포인트를 매칭을 시도를 해 보고요. 여기에서 티저 플러스 플러스라고 하는
좀 강인한 오픈 소스 기반의 정확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적용을 해 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아웃라이어들을 쳐내고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최적의 정렬이 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 주고 탐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객체의 3D 포즈를 얻을 수 있으면서 이제 축이 월드 좌표계에 정렬된 바운딩 박스를 쉽게 추출할 수 있게 재구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장소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스블록스를 사용해 가지고 전형 메시랑 유클리디안 사인 디스턴스 필드라고 해서 ESDF라고 하는데, 이거를 추출을 해 가지고 어 네, 키메라에서 추출을 합니다. 키메라에서 진행할 때 추출을 하고 ESDF를 사용을 해서 이제 토폴로지 그래프를 얻은 다음에,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츠 프리 비어 있는 공간들을 좀 되게 희소하게 스파스하게 샘플링을 하게 유도를 하고요. 엣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노드 간에 직 어 직선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직접 사용해 가지고 이 모델을 사용해서 장소랑 토폴로지를 추출을 하게 되고, 장소가 생성된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랑 오브젝트의 포즈를 가장 가까운 장소에 연결시켜 주고 모델링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물이랑 방인데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어 키메라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벽이나 바닥, 천장 같은 것들에 대한 라벨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을 좀 분리를 하게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심적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기준 방향에 대해 세계적 글로벌 좌표계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정렬된 기준 방향을 할당을 하게 되고, 이 정렬된 거에 대해서 바운딩 박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방에 대한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얘가 방 경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내기도 힘들고 층고나 이런 것들이 표현하기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이제 3차원에서의 ESDF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키메라에서 중력에 대한 방향성의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활용할 수 있어서 방을 좀 단순하지만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접근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3D ESDF에서 수평적인 2D 섹션을 먼저 추출을 하고요. 감지된 천장 아래에서 이제 일정 높이로 자르게 됩니다. 이 천장 높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2D 벽이나 이런 것들을 자르게 되고, 이 2D 단면 같은 경우에는 방 내부에 대해서 어떤 객체들이 존재하더라도 영향이 덜 받기 때문에 이 방의 레이아웃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2D 단면에 대한 복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 0.3 미터에 대한 복셀 값으로 가지게 되고, 천장까지와의 거리랑 일치한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벽 근처에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움직이든 오브젝트가 움직이든 이 노드가 형성이 되든 할 때 이 형성된 벽과의 거리가 0 미터로 점점 접근할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방 경계를 인식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천장 아래에서 0.3 미터 기준으로 절단된 2D ESDF를 ESDF 섹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들이 다 형성이 됐을 때 노이즈 보정이랑 방 라벨링을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노이즈 보정을 하기 위해서 ESDF 섹션에 대해서 0.2 미터 이상의 거리를 값을 가진 경우에만 이 노드랑 메시드를 유지를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에러 같은 것들이 축적이 되고 이제 잘못 형성된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이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이나 이런 벽 같은 거에 대한 미세한 공간이나 좁은 공간들이 위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발생하는 틈들을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냐면은, 아까
설명 아까 전 발표자분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부분이랑 거의 유사한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 문이나 이런 것들이 벽이나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됐을 때 이것을 주변 객체들과의 유사성 기반으로 이 엣지 연결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팅을 계속해서 수행을 해 가지고 이게 어느 방에 속했는지, 지금 예시를 보여 드리면은 만약에 이게 문이라고 쳤을 때 이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어디가 어디랑 더 많이 연결되는지를 통해서, 만약에 R10에 대해서 연결이 많이 됐다 하면은 이거를 R10에 속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 갈색 공간에 많이 연결이 됐다 하면은 갈색 공간에 종속이 되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방과 이 다른 장소, 방과 방 간의 연결성을 더 자세히 나타내 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 기법들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인데요. 일단은 이 논문 같은 경우에 실험을 할 때 키메라를 기본적으로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키메라 VIO에 대한 이제 에러율을 나타내게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 1 번, 이 상위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메라를 수행을 했을 때 AT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게 5 포인트라는 색이랑 2 포인트라는 색이랑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한 다인 동적인 객체들을 추적하고 이것들을 하는 접근법에 대한 비교를 한 것인데, AT 같은 경우에 이런 되게 복잡한 환경에 대해서 쪼끔 낮게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기존의 키메라 VR보다 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게 되고, 다이나믹 마스킹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때 그거를 인식을 하고 언제 더 이상 의미 없게 됐을 때 이거를 메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초기화시키는 방식인데요. 얘를 이제 적용했을 때랑 적용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그 실험 결과가 이 피겨 5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마스킹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람이 카메라 앞을 지나갈 경우 잔상을 남기면서 메시가 이 잔상들에 대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온전하게 형성이 안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이나믹 마스킹을 통해서 이 잔상들을 제거를 하고 사람의 그 노드를 온전하게 계속하게 가져감으로써 이 각 객체들이 다시 복원이 리컨스트럭션 될 때 이제 온전한 형태를 다시 갖추면서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좌측 그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이나믹 객체에 대해서 마스킹이 됐을 때 안 됐을 때에 대한 유튜브 영상의 일부입니다. 얘 같은 그래 가지고 이제 유휴먼 데이터셋이라 해서 MIT 스파크에서 사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메시나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거 기반으로 어 에러율을 측정을 했을 때도 이제 다이내믹 마스킹이 있을 때가 좀 더 메시가 더 잘 정합이 되고 그라운드 트루스에 맞춰서 더 잘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 아까와 동일하게 유휴먼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사람에 대한 추적과 객체 이정 추적에 대한 정확도를 평가한 자료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사람에 대한 평균 위치 오차와 그라운드 트루스를 비교를 해 가지고, 어
네, 비교를 해 가지고 이제 여기서 제안한 다이나믹 트래킹 방식을 사용했을 때랑 아닐 때를 보여주는데, 요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다이나믹 트래킹을 사용하게 됐을 때 좀 더 낮은 로컬라이제이션 에러를 보였고, 그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싱글 이미지나 그 필터를 통해서 형성을 하게 됐을 때는 기존 방식보다는 좀 안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 분석이나 이런 객체 노드 같은 경우를 형성을 할 때 좀 더 CAD 모델을 사용해서 좀 더 보다 정확한 정합을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UH1 데이터셋 기반으로 했을 때 평균 정밀도가 99.89%, 평균 재현율이 99.84%를 기록했다고 논문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좀 주로 문 같은 곳에서 근처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 논문에서 의논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장애물 회피랑 계획하는 부분이랑 이제 사람과 로봇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장기간에 대한 자율성, 그리고 예측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장애물 회피 및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운딩 박스, 이 에이전트나 오브젝트나 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 박스 속성들이 다 포함을 하고, 이 객체들에 대해서 좀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장애물 회피나 모션 플래닝에 대해서 쿼리가 던져지게 되면 좀 더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게 되고, 충돌 같은 경우에도 바운딩 박스 기반으로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어 사용을 할 수 있 활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 레벨 플래닝에 대해서 좀 강력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스태클 어보이던스랑 플래닝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먼 로봇 인터랙션 같은 경우에는 장면 그래프 씬 그래프 쪽에서 이제 사용자에 대한 궤적이나 포즈 같은 것들을 다 인식을 하고, 이게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뭐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DSG에서는 이제 자연어 기반의 의미 부여에 대한 연구와도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좀 사람에 대한 자연어적인 지시에 대한 반등성을 다루는 것을 좀 더 관심사로 두고 있고, 장기 롱터m 오토노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 계속 오랜 시간 돌아다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정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인지 이 정보를 잊을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나믹 형성을 하는 데에 대해서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설계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좀 DSG에서의 좀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위층으로 갈수록 좀 더 압축적으로 표현이 되고, 추상적인 하위 레벨들에 대한 데이터를 다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자주 관찰하지 않는 환경 부분들을 제거를 하고 기억들을 계속해서 최적화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시로서 이제 다 스캔했을 때 모든 객체들을 다 유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코스트는 크지 않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규모 환경에 대해서 같은 경우에는 메시 모델을 형성을 하게 됐을 때 이 각각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들을 다 가지고 다이나믹 객체들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 그런 계산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코스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삭제를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예측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쿼리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동적 객체들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기도 하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뭐 시계열적인 접근이든지 아니면은 다음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대한 컨트리뷰션과 왼쪽에 대한 디스커션을
기반으로 해서 컨클루션에서 정리가 되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 여러 개에 대한 쿼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어졌을 때 어떻게 수행할 건지, 그리고 DSG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떻게 또 확장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센서들에 대한 조합, 뭐 라이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센서들에 대한 조합을 할 때 스파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유리한 건지, 싱그래프를 좀 더 리얼 타임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추가적으로 어 의문점을 남기면서 이 논문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논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에이전트가 3D 싱그래프상에서 그 타임 스탬프 그 포즈마다 이렇게 좀 생성이 된다고 해주셨었잖아요. 네. 그게 그러면은 각각을 좀 다른 에이전트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생성된 그 타임 스탬프마다 생성된 그 포즈를 다 하나의 에이전트로 보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에이전트가 존재했을 때 이거를 하나의 에이전트로 인식을 하게 되는지 따로따로 인식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 논문에서 설명된 바로는 각각을 따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보도록 이제 설계를 했는데요. 아까 이 논문에서는 에이전트를 일단은 우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포즈에 대한 일관성이나 이 메시에 대해서의 일관성을 통해 가지고 이게 동일한 휴먼 에이전트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개별의 개별 객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저 한 가지 더 질문 있는데요. 그 네. 오브젝트 with known shape 부분에서 잠시만요. 네. 이 3D 키포인트라는 게 뭔지 궁금해가지고, 이게 2D 이미지에서 약간 피처나 뭐 이런 엣지 같은 그런 실제로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이 논문상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서 사용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는 그 이미지에서 2D 피처 말씀하셨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시프트 같이 이렇게 네, 그 이미지에서 키포인트 찾는 거. 그거 비슷하게도 3D 포인트 클라우드 안에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피처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의자의 팔걸이 부분에 이렇게 각진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도 각진 거 찾기 이런 느낌으로 해서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각진 부분이 여기 뭐 그 레퍼런스 모델에는 8개가 있다. 근데 새로 뽑은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뭐 9개가 있다. 그러면 이 9개 중에 어떤 8개가 요거랑 맞겠는가 해서 여러 개 테스트 해보면서 이렇게 얼라이먼트 해보다 보면은 그러면은 전체 포인트 클라우드끼리 비교했을 때 어떤 이 피처 매칭 조합이 제일 오차가 적은가 해서 트랜스포메이션 구하게 되는데 네. 근데 여기 이제 나온 이 티저라는 방법은 그 뭐랄까요? 이게 원래는 ICP라고 하거든요. 그냥 이터레티브 클로시스트 네. 포인트라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2개 종합하는 건데 특정 포인트들을 피처로 찍어줘서 걔네가 가까워져야 된다라고 웨이트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티저 음, 같은 경우는 이제 이 ICP를 할 때 최적화할 때 다른 포인트들이 아웃라이어가 많이 생겨도 다 무시해버리고 제일 정확한 것만 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쉽게 알겠습니다. 생각하면 그냥 정합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습니다. 혹시 네. 들리실까요? 네. 네네. 저도 방금 나왔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랑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논문에서 에이전트로 판단되는 건 이제 사람밖에 없고, 그 사람만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라든지 아니면 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게 그냥 0이다 이렇게, 그냥 오브젝트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나 뭐 아까 보여드렸던 로봇 노드 같은 경우에는 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속성값으로 속력을 가지게 되는데, 나머지 객체들에 대해서는 그냥 포즈 값만 가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용현님께서 발표해 주셨었던 내용이 뭔가 다음 주에 그 발표될 키메라 논문 그 초판 컨퍼런스 버전하고 저널 버전이 있는데, 그게 다음 거에서 할 거랑 다음 주에 할 거랑 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음 주에 희성님 발표하시고 다른 발표자가 안 정해졌는데, 그거 제가 들어가가지고 오늘 했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크게 오버뷰를 많이 보여주셨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고 특정 부분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희성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같이 얘기해갖고 파트 나눠서 같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희성님 발표 맞으시죠? 다음 주.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마 뭔가 다음 주에 들으시면서, 네, 희성님하고 저랑 따로 얘기 안 하고 하면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라고 들으실 것 같아갖고 저희도 좀 준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성님 질문 주셨던 거에서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에이전트 움직이는 거 찍히면은 같은 사람인지 인지하는지 여쭤보셨잖아요. 이게 보고 있는 동안에만 같은 사람이라고 인지하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이 일로 갔다가 저 방 들어갔다가 제가 딴 데 갔다가 왔는데 얘가 또 나오면은 같은 사람이 인지 못하고 에이전트 두 명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포즈 네, 기반으로, 네, 맞습니다. 보고 있는 동안에만 움직이면서 살짝 이제 얘가 앞으로 걷고 있으니까 다음 초에는 얘가 여기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트래킹하는 건데,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갑자기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에이전트 막, 네, 새로 생겨나요. 그래서 그 person re-identification 기능은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그, 그 그림에만 보면은 결국엔 사람, 휴먼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게 다 잔상처럼 남는데, 이거 네. 다이나믹 맵이랑 스태틱 맵이랑 구분하는 모듈도 혹시 여기 들어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태틱 레이어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일자적으로 스태틱한 요소들을 반영된 맵을 형성을 하게 되고, 그냥 러프한 맵이죠. 러프한 맵을 형성하게 되고, 두 번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한 객체랑 스태틱한 객체에 대해서 따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판단을 따로 하게 돼 가지고 맵 하나에 대해서 다시 다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제 에이전트 동적인 것들은 동적인 것대로 계속해서 좌표값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정적인 것들은 정적인 거 기반으로 이제 월드 프레임에 대해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